단일화 1차 시한이 어제부로 끝났어요. 그제 정확히 말은. 24일까지 단일화 안 하면 25일부터는 투표지 이제 인쇄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유, 준석 이름 찍혔네. 이제 이게 본투표지고요. 실제로 지금 사전투표 전에 뭐 누가 단일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건 즉석 인쇄이기 때문에 사퇴라고 표시가 돼요. 저 구주화처럼. 근데 지금 인쇄하고 있는 건 본투표용지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 즉석에서 인쇄해 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시한은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전투표 바로 직전 사전투표 직전에 단일화가 지금 한 번 더 남아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때는 그러면 그때 출력되니까 이준석 이름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준석 이름은 나오겠지만 사퇴라고 일단 사퇴 출력은 표시가 된다는 된다고? 거죠. 출력은. 네. 근데 마찬가지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이준석은 본인의 투표용지에 본인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한다. 그럼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했었죠. 이름 새겨졌으니까 이제 내려가.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24일 끝나버렸고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리스크가 있는 거야. 단일화를 못하게 되면 전내하는 패배의식이 팽배할 거고 단일화를 했다라고 하면 뭔가 저쪽 지지층이 결집하는 분위기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김문수의 지지율을 올려놓으려고 하죠. 김문수하고 이준석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만큼 나온다 이 이야기를 선동하고 싶어 하는 건데 막상 분석해 보면 단일화하면 그 표가 다 김문수한테 안 간다는 맹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설득 총력전 나섰다 그러는데 이준석이랑 친한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됐나 봐요. 어마어마하게 동원돼가지고 이준석이랑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만하시죠. 자, 어쨌건 여기 보면은 이 후보직 빼고 다 준다. 여기 사실 매수야. 사후 매수잖아요. 그렇죠. 사후 매수가 아니라 이게 당선 목적 매수 및 이해 충돌죄, 이해 제공죄 뭐 이름도 복잡해. 이게 7년 이하거든요. 엄청 세요. 근데 실제 오늘 이준석이 기자회견 한 걸로 어떻게 보면 단일화는 왜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단일화 할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긁혔어 이 새끼가. 긁혔어요.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단일화 가능성이 0%야. 저 표정 한번 봐봐요. 아유, 진짜 한대 정치권에서 매장한다 협박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단일화 가능성은 0%다. 이 표정 그 표정인데 명태균이랑 통화하셨죠. 그 표정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셀프로 지금 단일화로 가는 다리를 불살르고 있는 건 맞아요. 물론 정치하는 인간들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단일화를 했다라고 혀를 길게 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단일화 가능성이 0%로 자기가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걸 시건해버리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얘는 시건을 해놓고도 워낙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내가 언제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했냐 뭐 또 막 말장난 막 하잖아요. 뭐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관심이 없댔지. 난중에 관심이 생겼다. 이번에 노무현 재단 장학금만 해도 봐요. 노무현 재단 장학금 안 받았다는 말 뭐 이상하게 막 말 빙빙 돌리고 막 그 짓거리 진짜 잘하잖아요. 이준석이 그 노무현 장학금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인정하는 자세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언급한 언론에게 정정하지 않은 법적 조치를 취하여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은 잠깐만요. 두 분한테 질문. 이준석이 김문수랑 단일화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는 하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면 좋겠어요. 왜 이유가 뭔데? 왜냐하면 당권을 한동훈이 또 막 깔짝거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는 왜 정반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왜 하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다고 하냐면 만약에 이준석이 했다가 선거 패배하면 이준석 같이 날아가 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윤건희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을 견제할 패가 하나 사라집니다. 그걸 별로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선거해도 질 거. 이준석이라는 자기 나름의 지금 윤건희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괜찮은 패예요. 왜냐하면 윤건희 입장에서 이준석 목줄을 딱 잡고 있잖아요. 넵하고 그런 걸 캐비넷에서 흔들어서 너 밖에 있어. 어차피 안 돼. 너 밖에 있다가 나중에 한동훈 통해서 당권 견제나 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래요. 제가 방송하면서 겪는 일종의 애로사항 같은 거예요. 단일화하면
저쪽 사기가 올라갑니다. 사기는 올라가겠죠. 예.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방송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쪽에서 단일화라고 하는 강력한 뭔가를 이렇게 놓고 단일화가 되면 마치 이재명이 이길 듯이 선동하는 도구로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해요. 그래서 이제 권영국 후보가 네. 둘이 단일화를 하면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지지하고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긴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난해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결국 마지막에 단일화 했잖아요. 그게 이미지를 얻는 거야. 야, 윤석열이가 결국 안철수랑 단일화를 하네? 그러면 아주 희미하게, 아주 약하게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이 투표를 안 갑니다. 그걸 관점을 아셔야 되는 거고, 단일화가 안 되는 게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해. 여기서는 이준석이 비판하는 건 조금만 넣어도 돼. 이 유리한 걸로 따지면 그거는 안 하는 게 유리하죠. 네. 자, 그런 거고요. 자, 가고요. 어제 홍준표가 이준석한테 투표하는 건 사표 아닌 미래에 투자하는 거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분은 지금.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준석 투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홍준표는 지금 투표 안 하는 거잖아요. 투표 못 하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당권을 노리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망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미래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홍준표의 말은 잘 봐야 돼요. 미래의 투자를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이준석한테 표가 가면 김문수가 줄어들고 김문수가 참패를 함할수록 홍준표가 돌아올 때 꽃길이 깔려요. 그 계산이 들어있네. 홍준표가 또 이제 뭐 다시 돌아올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명태균 조사하다 올라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뭐 쓸데없는 디테일이 빠지지 말고 이런 거잖아요. 홍준표는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잖아요. 지난번에도 윤석열이랑 마지막까지 붙었던 사람. 그 홍준표가 야야야야 준서가 단일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저께 박수영인가가 국민의힘 박수영인가가 이런 자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다니라고 제대로 박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준석 지지하는 청년들은요. 국민의힘 지지자가 별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투표가 안 겹친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가 야 이준석 너 사퇴하지 마. 니들이 투표하는 건 이준석이 대통령 안 돼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야.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망치한테 맞은 거죠. 그렇죠. 맞는 기분이죠. 미칠 여릇이지.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까였어요. 지금 저 카톡이 까였는데 이준석이가 당대표일 때 명태균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넥스턴. 여기서 보면 사모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준석이가 내비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 김영선 공천하는데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게. 근데 사모가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비예요. 넵.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사모님이 대표님께 전화 드릴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이죠. 여기 쉽게 표현하면 김건희 공천 개입에 가장 유력한 당의 관계자인 당대표가 그냥 승낙한 거잖아요. 공범이잖아. 공범이죠. 이거는 빼박이고 이거는 아니 어차피 이준석도 이번 대선 끝나면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 토론 볼 때마다 솔직히 느끼는 건데 야 저런 애가 무슨 대선을 보냐. 진짜 아는 거 하나도 없는 게 너무 티나요. 진중권 입지다. 내가 봤을 때는. 뭐냐면 어려운 용어 쓰고 나는 하버드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전체적인 정책의 맥락이 하나도 없어. 나 이준석하고 토론하면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하버드에 외국인 입학 못 시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덕수파, 이준석파, 강용석, 박수영파 미치는 거지. 하버드에 너희들부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해가지고 외국인 입학시키지 말라고. 어쨌건 이준석 건 이런 상황이고요. 김문수가 주말에 박근혜 만났잖아요. 저쪽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박근혜 만나면 표에 도움이 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봐. 박근혜 만나면 표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저 TK 투표율이나 올려보자는 심산인가?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김문수가 메시지가 이런 거야. 거짓 정보를 덮어쓰고 덮어씌워서 대통령직을 박탈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
그럼 박근혜 찍는 사람들이 김문수를 찍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얘들 중도 확장성 없는데 저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박근혜 만나고 사진 찍고 그러면 이게 김문수한테 도움이 되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게 이르고 왜 박근혜가 이재명 지지 선언한단 말이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김문수 입장에서는 박근혜 지지도 못 받는 보수 후보가 돼버린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가 자기 지지 선언을 안 해줄지언정 자기가 가서 박근혜를 묻히고 오겠다. 약간 좀 그런 의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거야. 기댈 때가 박근혜하고 윤석열밖에 없는 거야. 윤석열도 막상 별로 안 해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박근혜 죄가 뭔지 한번 보세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받은 중범죄자야. 사면 받았다고 이 죄가 역사 속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보면 그 공천 개입도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징역 2년짜리. 이거 누가 탄핵시켰어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현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 그러면 이게 지금 자기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잡아놓은 건 누구야? 김문수가 의존하는 윤석열 아니에요. 박근혜는 내가 감방 보냈다. 예, 그때 유명했죠. 따님을 빵에 보내고 귀하신 따님을 빵에 보내고. 그 뭐 박근혜를 조짐으로써가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그래서 일단 뇌물로 엮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가 없어요. 진술 다 받아가지고 막 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이게 너무 코미디. 김문수 씨 이게 뭐요? 이게 뭐야 진짜. 누구요? 건님이 뭐요? 아니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지. 없어요. 박근혜를 누가 빵에 보냈고 누가 탄핵시켰냐고. 아 진짜. 저런 메시지가 중도 확장에 도움 되냐고요. 내가 김문수라 그러면 의도적으로 안 만나야지. 그러면서 뭔가 난 정상이에요 말하고 싶은데 김문수는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극우인데다가 윤석열까지를 못하고 있죠. 박근혜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집합체가 좀 괴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핍진성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내 전제나 자기네들 내 논리하고도 충돌을 해봐. 앞뒤가 안 맞아. 보면. 자 그리고 지금 이 선거는 누가 주최하고 있습니까? 선관위가 주최하는 그렇죠. 거야. 선관위가 주최하고 있죠.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국민의힘 경선할 때 사전투표 폐지하겠습니다 했어. 5월 달입니다. 사전투표 폐지하겠습니다 했어. 무려 이달이에요. 네. 난리가 나서 국민의힘의 극우들이 그래놓고 입장이 근데 국민들은 지금 사전투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 지지층 51%, 국민의힘 지지층 16%가 사전투표 참여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게 이제 나오니까 여론조사가 발표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안에서 이제 동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또 김문수가 저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사전투표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전투표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문수 저거 뭐지? 쟤마저 넘어갔나? 약간 좀 그런 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월드에 사는 사람들은 김문수마저 배제를 할 것 같아요. 아주 달콤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 또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토론을 보면은 우리 1호 영식이 뭐 2호 뭐 왜 있잖아. 왜 그 저 남녀 만나는 프로그램 보면 1호를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그래 권영국은 좀 낫고. 권영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 한때 집권 여당이었던 당의 대선 후보가 김문수라니. 그냥 이자는 그냥 그거 유튜버예요. 거기다가 이상한 놈 하나가 이렇게 점점 커가지고 40살 되니까 선거에 나왔는데 뭔가 얘는 진짜 젊은 건데. 그 줄여서 점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대선을 봐야 되나 싶은 그런 상황인데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입니다 하면 사전투표 하자고 그래. 오늘도 김문수가 난 사전투표 하겠다고 그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난 김문수가 사전투표 토요일날 하러 갈까 봐 걱정돼 죽겠어. 토요일에 하러 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쟤네들은 이 사전투표 개념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투표가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 니들 100% 내가 인정해줄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이 친구가 선관위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총선 압승을 거둬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관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루미나티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무조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집단적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랬다 쳐. 이해할게.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또 민주당을 유리하게 하는 건 뭐 도대체 뭐야? 실체가 뭐야? 알고 보면 윤석열이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자고. 아니, 생각이란 걸 하고 살면 어떻게 국민의힘에 있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서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려면 매수돼야 되는 사람만 수천 명입니다. 60만 명인가 갈 거예요. 예, 그 어떤 식이든 관련 있는 사람. 부정선거하다 걸리면 손목 잘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가범죄야.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내란하고 비슷해. 부정선거하다가 조직적으로 하다 걸리면 불가능해. 저거를 김문수라는 자가 부정선거가 문제냐니까 사전투표가 무슨 문제가 있다. 나는 동감한다니까. 투표소에서 바로 끝나자마자 개표해서 데이터 올리면 끝나는 거야. 나는 수개표 찬성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선 때 미분류표가 문제가 있었어요. 기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애매모호해서 도장을 찍다 보니까 도장이 막 같이 찍히고 막 밖으로 찍히고 했어. 그 미분류표만 100만 장이야. 그중에 80%가 윤석열한테 갔어. 호남만 빼고. 근데 그 당시에 표 차이가 24만 표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대충 추정해 볼 수 있죠. 선거 개표 사무원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서 애매하면 윤석열의 이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뭐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지도 못해. 그때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네. 자, 그리고 어쨌건 내가 김문수라면 선관위 믿지 못하니까 선관위 주최 대선은 난 참여 안 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뭔 저런 개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더 가관인 것은 김문수 마누라예요. 설란영 씨. 와, 나 이 말 듣고 너무 빡이 쳐가지고 지난주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기고 저는 이쁘고 부드럽고. 이게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하지? 대선 후보잖아요 지금. 그리고 노조를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노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노조의 노자도 몰라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남편은 울어놓고도 운 것도 기억 못하는데 이런 말 좀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세대도 아니고 인터넷 세대도 아니라서 지금 본인에 대한 과거 이력이 굉장히 인터넷상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설란영은 20대에 세진전자 노조 위원장을 하고 당시에 금속노조 남서울지부 여성 부장까지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강성이고 당시만 해도 그 60년대 말 70년대 때 이렇게 강성으로 했었다고 하면 사실 노조 쪽에서 노동운동 쪽에서는 굉장히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과거를 본인이 싹 다 저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과거 세탁이죠 일종의. 근데 문제는 그 말이 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기고 저는 이쁘고 부드럽고가 자기 깐에는 저게 농담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런 개꼰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설란영이 아니라 김혜경 여사가 저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난리 났죠. 뒤집혔습니다. 지금쯤 여성 단체 한 20군데에서 외모 비평 난리 났죠. 아주 진짜. 그냥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영부인 대통령 부인도 준비된 사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남편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겠어요? 못했을 것 같아요. 김문수가 그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사과하세요 하니까 국무위원 다 일어났는데 자기만 안 일어나는 바람에 대선 후보가 됐다고 자기가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남편이 한때는 구구 유튜브 하고 있었어. 정광훈이 깐부였어. 그러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니까 이게 뽕을 맞은 거야. 지금도 정광훈 깐부인 것 같은데. 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기고 저는 이쁘고 부드럽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해요? 아니 그리고 보통 웬만큼 뽕 맞아가지고 저 이뻐요 이런 말 잘 못하지 않나? 야 씨.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었을 거라고요. 그것도 제 추정이죠.
설란영 씨 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렇게 천박한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부인 되겠다고 나서는 거 하잖아. 이건 말고도 또 있잖아요. 설란영이 저 SNL? SNL 나가가지고 삼행시를 하던데 보통요 남편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부인들은 자기들끼리 화합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야. 내가 제일 쓰레기라고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SNL이에요. 유튜브에 가끔씩 뜨거든요. 얘네들은 정치를 소모품으로만 소모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이재명도 나쁘고 김문수도 나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환호할 것 같습니까? 그 가치가 뭐가 다른지에 대한 설명 없이 희화화만 시키는 거야. 이재명 방탄 그러면 방탄 유리 들고 나와가지고 죄 짓는 사람 이런 프레임을 씌워.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설란영한테 김혜경 삼행시 시키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박정희가 아무리 폭군이고 독재자였어도 우리가 유경수를 기억하는 것처럼요. 아니 이제 뭐 삼행시도 그렇지만 그 법카 가지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법카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지 억지로 기소시키고 했다는 것인지 지금 7만 8천 원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는 거를 그 작가들도 알만 할 텐데 그걸 아니, 그렇게 어차피 가져가서 이 썼다는 게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비난할 수 있으면 되는 거 그 거리를 만드는 것뿐이다. 저는 거기에서 그걸 삼행시를 지어다고 던져준 그 사람들 아까 마천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좀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설란영어 삼행시 한번 해볼까? 네. 설치지 마라. 난영아. 이런 아니다. 이런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 김혜경 여사는 이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수년간.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에요. 설란영 나와가지고 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기고 저는 예쁘고 부드럽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개꼰대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어. 나는 김문수 싫은데 그부에서 싫은데 야 부인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맞아. 부인의 선거운동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이미지 참 안 좋은 부부가 나와서 정치판 저렇게 혼탁하게 저는 될 가능성은 없지만 정치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앞에 전임자께서 워낙 한번 져서 놓으셔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는 거 보면 경기도지사 때 설란영 치맛바람 장난 아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예, 많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예산에 본인 영향을 행사했다 얘기하고 경기도 공무원 데려다가 무슨 저 정치권하고 같이 이렇게 한나라당 모임 사업에 만들고 이런 짓거리 했다고. 근데 김문수 깐부가 하나 더 있잖아요. 정방훈이 좀 미친 것 같은 게요. 저 그거 보여줘봐요. 대가리 박아 이제. 자 대가리 박는다 실시. 동작 그만. 다시 일어서 동작이 왜 이렇게 느려. 다시 대가리 박는다 실시. 저기 있는 대가리 박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년들도 아니에요. 중장년들한테 저러고 있어. 중도 없는 것 같아. 한 6, 70대 다. 한동훈이 왜 싫어하는지 알겠다. 아니 근데 저게 있잖아. 그 극우 집회에 동원 다 못 시켰다고 저렇게 맞아요. 지금. 네, 동원 못 시켰다. 미친놈 아닙니까? 아이고 저걸 하면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하라니까 또 다 하는 게 보고 놀랐어.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야.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건 거야. 이 사람한테는. 내가 자기 딴에는 카리스마 있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조절하면서 뭐 집회 같은 걸 조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지.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인식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 딱 이 수준. 이게 한 1960년대 베트남 전쟁 파견간 맞아. 한 동네 소위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저기요. 저 소위 원상 폭격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원상 폭격. 주먹으로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폭력이에요. 완전 아니 이거 군대에서도 이거 하면 요즘 못한다. 지금 안 한다니까. 네. 아니 근데 저 대가리 바가를 시켜놓고 한참을 있더라고요. 저거 힘들어요. 나이 그러니까. 먹어서 하면은 땀 뻘뻘 삐질삐질나고. 야, 진짜 피가 거꾸로. 동훈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러네. 그만. 자, 근데 정광훈이는요. 지금 김문수한테 한 말이 윤석열이 제일 잘하는 인사다. 지금 있잖아요. 구주하고 왜 사퇴했냐고. 김문수 지지 선언하고 사퇴했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정광훈이는 다음 대통령 자기가 나간대요. 김문수 다음으로. 그러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김문수는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뭐 부정하네 마네 하는 그것처럼 김문수는 지금 정광훈이를 부정하고 있어.
작전상 이제 후퇴인 작전상이죠. 건데 네, 작전상. 사실은 만약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0이지만 정광훈이가 국정 개입하지 않겠어요? 하겠죠. 하죠. 당연히 하죠. 네. 문수야, 이 대선이 끝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해가지고 야, 잘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이제 토론에서 나왔던 이재명 후보가 부산 가덕도에서 칼을 맞고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해 오던 그걸 황제 헬기라 그랬어. 토론에서. 미친놈. 야, 근데 김문수가 도지사 시절에 162차례 소방 헬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 헬기가 뭐 하랄 때 쓰는 거죠? 불났을 끄라고. 때. 근데 저 세대가총이 있대요. 근데 162차례. 요거 소위 말하면 택시처럼 사용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불이 난 상황에 소방 헬기가 떠야 되는 상황에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문수가 소방 헬기를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본질이야. 이번에 저쪽 어디야 화재 어디였죠 거기가? 경상도. 경상도 쪽 경상북도 쪽에 화재 났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홍준표는 잘 있던 소방 항공기 없애버리고 얘네들은 불났을 때 쓰라고 있는 소방 헬기 타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이재명 대표님 구급 헬기요. 구급 헬기. 그럴 때 쓰라고 있는 헬기. 그러니까. 그것도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손상을 입고 서울로 갔는데 그걸 비난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사할 때 소방 헬기 타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거를 팀에서 이거 가지고 공격하십시오 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가 타면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었어도 그런 상황 되면 헬기 일반인도 떠요. 타는 거잖아. 떠요. 일반인도 떠요. 더군다나 그 경상이 아니고 중상이었잖아요. 3분의 2가 동맥이 파손된다고 네. 할 정도면. 아니 어디 500m 이상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발목 삐었다고 119에 전화해 보세요. 뭐가 오대릴로. 근데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런 걸로 정말 그 이재명이 헬기를 써야만 했던 상황이었구나도 인식이 한 번 더 됐지만 맨날 그 전과 사범이라고 놀렸는데 김문수 전과 7범인 거랑 지금 이 소방 헬기 이거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잘 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네. 똑볼 찬 거지.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거 가지고 언급 못 합니다. 네. 아니 얘네들 해요. 가만 안 둬야지. 얘네들 학습 능력이 아주 안 좋아. 지금 이제 저쪽이 이제 보수 과표집 돼가지고 지지율이 좀 오른다라는 그들의 착각 때문에 막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렇게 선거 못 이기고요. 다급하니까 네거티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한 12% 과표집 돼가지고 다 합쳐봤더니 이재명 후보한테 한 자릿수로 접근했다라고 하면 5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하면요. 실제로는 더 벌어져 있는 거고요. 이제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쪽이 이길 가능성 사실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공해 같은 거라서. 힘들어요. 아니, 야, 솔직히 한마디만 더 할게요. 토론 때 그 총각 사칭, 검사 사칭도 얼마나 가짜였었냐면 총각 사칭은 김부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지난 대선 때 김부선 팩트 체크는 수도 없이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부선이 한 말 입증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하도 언론이 떠들어대니까 뭔가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김부선이 살던 아파트에 난방열사라고 그래가지고 김부선이 당시에 아파트 분여해서 다 해먹었다. 네. 그걸로 유명했죠. 그 다 해먹었다 해가지고 국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 월을 정해갖고 저게 이재명이 왔다 가서 가스도 많이 썼다. 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정반대가 됐던 거죠. 그 달에 그 제출되어 있는 가스 연료비를 보니까 가장 낮았던 거죠. 가장 낮았던 거죠. 그랬더니 김부선 말이 바뀌었죠. 남자는 차가운 곳에 있어야 좋아진다. 그러니까 김부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땐 그건 말고도 그러면 또 엊그저께 댓글 달리더라고. 김부선하고 이재명이 만난 건 사실이라며. 아니에요. 변호사하고 저 의뢰인하고 관계에서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그냥 약간 좀 뭔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분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김부선이 이미 이혼 당시에
위자료 같은 걸 받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소송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사무장을 통해서 이렇게 두 번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틀어진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검사 사칭도요. 김문수가 직접 말했어요. 제가 해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김부선 그만하시죠가 아니라 알고 계시라고. 검사 사칭도 이재명 후보가 검사 사칭한 게 아니고 최초로 당시 KBS PD가 검사 사칭한 때 옆에 있었다고. 방조. 그러면 김문수가 가짜 뉴스예요. 아니 진짜 대한민국 역사에 검사 사칭 방조로 처벌될 예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검사 사칭은요 거의 경범죄에 가깝거든요. 그거를 방조로 해서 따로 이렇게 처벌한 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다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아니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해서 그 판결이 항상 정답인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기 인혁당 사건도 다 정답이게요. 그게 법원 판단은 그냥 판단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도 수없이 많고 억울한 게 확인된 사례들도 많거든요. 근데 오죽이 깔 게 없으면 그거 들고 와서 아직도 까고 있는 니네들 진짜 짠하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창에 진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데 하시는데요. 김문수가 아니 말고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 왜 하는 거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니까. 해야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했겠지. 세상에 정신병자는 많고 할 일은 많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사 사칭 총각 사칭, 검사 사칭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 그 상황 알고 계셨어요?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계속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어쨌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응급 환자여서 내가 그때 그 정확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간병해야 되는 가족이 서울 근처에 살고 있으면 아니면은 그 당시 당대표가 이재명이었는데 부산에서 계속 입원해 있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의료진하고 가족이 전원 병원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해주는 건데 그게 왕자냐고요. 내가 그때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부산 가서 칼 맞았다고 쳐봐요. 부산대 병원에 둘래? 그러면 윤석열은 되고 이재명은 안 되는 거야? 윤석열은 그냥 길바닥에 뒀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무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료진이 먼저 권유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정맥 손상 경정맥 손상 같은 경우 워낙 중한 손상이고 그리고 사실 부산대 이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움직이면 사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토론 한 번 더 남았거든요. 이번 주에 사전투표 전에 있어요. 나 그 혈압 오르는 게 공부 좀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제이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 처음 나오셨을 때 강조한 말씀이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분을 지지했었지만 그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지지율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공약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하셨고요. 민영동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6월 3일 이후가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구자영님, 내가 보기에는 설란영이 정말 더럽게 땡땡땡 했던데 저는 외모평가 안 하고 싶어요. 지 꼬라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너무 땡땡스럽게 생겼어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개봉돌림, 대중에게 정치는 나쁜 거라고 혐오 부추기고 내용도 없이 발정나서 발발거리는 프로그램 안 봅니다 하셨습니다. 자, 김병철님, 출첵 수고들 하십니다. 오늘 또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정광훈, 김문수 둘 다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무식한데 사학하기까지 하고 양심도 없는 준석이는 정말 젊은 김문수라고 생각되고 사회의 민폐입니다. 이번 선거 압도적으로 이겨서 내란 세력 타도하고 모질이들 무인도로 추방합니다. 합시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정 변호사 화이팅, 이재명 만세, 지금은 이재명 시대. 최보험, 월요일은 원래 귀엽다. 크크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